자, 이제 질문과 답변에 운동 명상에 대한 운동 명상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질문이 운동 명상에 대해서 존투 트레이닝이라든지 조금 아마 많은 분들께 생소하실 겁니다. 명상하면은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눈을 감든 뜨든 딱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명상의 기본적인 자세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수한 형태의 움직임, 크게 봐서 움직임의 일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 명상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도 내 호흡, 내 아랫배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걸 느낀다든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걸 느낀다든지, 그거 다 움직임에 대한 명상입니다. 뭐 요가도 그렇고, 타이치, 태극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움직임 명상이죠. 그 움직임 명상 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어떤 근력 운동,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면서 하는 명상을 운동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거 역시 크게 봐서 움직임 명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투 트레이닝이라든지 움직임 명상, 운동 명상 말씀하시면 이게 여러분 기존 개념과 충돌이 일어나서 즉 명상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면서 명상하려는 거지? 이런 지금 의아함이 생겨서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 한 10번째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상은 원래 움직이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현대식 새로운 명상에 뭐 새로운 걸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화두선을 만들었던 대해선사라든지 그 대해선사의 강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진울선사라든지 이런 분들 다 1000년 이상 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화두선 처음 만든 화두선의 전통을 처음 만든 간화선을 만든 분이 대해선사예요. 중국에. 그분도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하수들이나 하는 거고 명상이 잘 안 되니까 골방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하는 거고 원래는 저잣거리 시장에 나가서 행주 좌와 돌아다니든지 멈춰 서 있든지 앉든지 눕든지 어떤 자세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하는 거 그게 명상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원래 움직이면서 하는 거다. 그거는 제 생각 최근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고요. 그 움직이면서 명상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요가 같은 겁니다. 인도의 명상, 요가는 곧 명상과 동의어인데요. 요가 명상, 그러니까 요가의 8가지 종류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익숙한 게 특정한 자세, 아사나를 잡는 그 하타 요가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판 요가가 된 거죠. 스트레칭처럼 막 이렇게 하는 현대판 요가가 된 거예요. 그게 움직임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잔말 말고 닥치고 앉아 하는 거는 묵조선 전통의 가나선과 비슷한 시기에 12세기에 나온 겁니다. 묵조선 전통 그게 아주 가장 많이 널리 퍼진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좌선, 묵조선 그건 무조건 그냥 앉아. 벽 보고 앉아. 닥치고 앉아. Just sit. 그냥 앉아. 그거는 그 명상 중에 아주 일부죠. 아주 특수한 형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zen, 좌선, 선의 전통, 젠, 일본식 그게 명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명상하면 앉아야 된다. 아니에요. 명상하면 무조건 앉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본식 좌선의 전통이에요. 자zen이라고 하는 거.
아주 특수한 형태죠. 일반적으로 요가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걷기, 떠가는 수영, 달리기, 걷기, 뭐 돌아다니면서 누우면서 앉아서 몸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가 다 움직임 명상. 마음 근력을 위해서 하는 게 움직임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번 기회에 아예 명상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맞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말고. 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앉아 있냐? 이 사진으로 찍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예. 서서 걸어 다니고 있으면 명상하는지 그냥 걸어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명상하는 분위기를 내려고 앉은 뒷모습 찍은 거지, 이게 명상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질문에 존투 운동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투 운동이 다 명상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는데 존투 운동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즉 명상의 핵심은 그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기분이 어떻구나. 알아차림. 제일 명료하고 확실한 알아차림은요,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따라 내 몸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입니다. 그게 고유 감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그냥 단순히 촉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달리면서 이렇게 뭐 풍경이 지나간다. 그러면 시각일 수도 있고, 달릴 때 탁탁탁탁 이 내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는 소리가 탁탁탁탁 난다. 그걸 열심히 듣는다. 그러면 소리 명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을 갖고 존투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존투 운동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오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움직임 명상 중에 존투 운동을 제가 왜 강조했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오늘의 주제, 불안감 없애는 방법의 유산소 운동이 매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기 앉아 있죠? 이래 갖고는 불안감 없애기 매우 매우 힘듭니다. 앉아가지고 뭐 걱정을 누른다, 앉아서 무슨 생각해야 불안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불안감 안 없어져요. 이거 언제 그럼 앉아야 돼요? 불안감 같은 거 없을 때. 그래서 이 자기 참조 과정, 그런 명상할 때, 그래서 기본적인 편도체 안정화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부정적 정서가 막 올라오지 않을 때, 불안감 분노가 없을 때, 그때 앉는 거예요. 요 자세로는, 앉아서 하는 자세로는 전전두피질 활성화하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두선, 화두를 들죠? 그거 전전두피질 쓰는 겁니다. 나중에 11장 할 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간화선, 화두선. 그래서 화두선, 간화선 이거 하려면 일단 편도체 좀 가라앉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주제 불안감 없애는 법 이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명상하면 불안감이 사라진대, 명상하면 분노가 가라앉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앉아보자.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더 올라오죠. 더 올라와요. 왜냐하면 알아차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있던, 그러지 않아도 좀 억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더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누르고 있던 분노가 더 막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죠. 부정적 정서가 지금 안에 꽉 차 계신 분은 함부로 눈 감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불안감.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존투 운동 같은 거예요. 존투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되는데, 존투 운동은 이 존투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존 1, 2, 3, 4, 5가 있겠죠. 그럼 이 영역 운동이에요. 두 번째 영역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의 두 번째 영역이냐? 심박수의 두 번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심박수를 일정한 한도 내에
그 한도가 뭐고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내면소통 체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 안 할게요. 그냥 말씀드리자면 나의 최대 심박수의 65%에서 75% 사이다. 예. 그럼 나의 최대 심박수는 얼마냐? 예, 그건 책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럼 오늘 존투 운동 설명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그건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럼 이거 말씀드릴게요. 존투 운동은 뭐냐면 그 심박수를 거기다 65에서 75% 나의 최대 심박수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박수 120, 뭐 115, 130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박수를 평소보다 한 2배 가까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2배 가까이, 2배 이상 끌어올리고선 어떻게 해요? 유지해요. 그럼 그게 많이 힘들까요? 아니요. 운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좀 힘들 수도 있어도 운동이 너무 안 해봤다. 한 번도. 1시간 동안 맘먹고 운동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신 분은 뭐 주말에 뭐 산이라도 갔다 오시고 뭐 조금이라도 운동하신 분은 존투 운동하기엔 답답해요. 심박수 120, 130 유지하기 답답해요. 좀 더 세게 뛰고 싶은데 이런 생각 바로 듭니다. 이 존투 운동 이걸로 운동이 돼? 그 정도로 약한 강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를 2배 이상 높이면 어떻게 돼요? 2배 이상 높인 상태에서 심박수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자체로 불안감이 확 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심장 박동이 주는 어떤 신호, 내장에서 오는 신호, 호흡이 주는 신호, 이런 내부 감각, 이거 내부 감각은 앞으로 몇 주 뒤에 자세하게 또 합니다. 그 내부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투 운동을 쭉 하잖아요. 정말 며칠만 해도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존투 운동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수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존투 운동은 명상을 하는데 아주 좋은 적절한 운동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분의 질문은 뭐냐면 전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잠깐만요. 제가 막 열심히 얘기하니까 오늘 가을날인데도 제가 소음이 들릴까봐 문 꼭꼭 닫고 커튼까지 쳐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백열등 조명도 지금 두어 개 켜놓으니까 더워요. 잠깐 에어컨 좀 잠깐만 켜겠습니다. 오랜만에 에어컨 다시 켜네요. 예, 이분의 질문은 뭐냐 하면 자, 그 존투 운동으로 이제 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전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 생각이 운동 내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운동도 명상인데 운동이 명상인 건 아니에요. 운동을 명상에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걷기가 다 명상이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게 다 명상이 아니에요. 걷거나 앉아서 달리면서 운동하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명상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네, 명상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네, 이 질문에 사실 답을 해야 하려고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선택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셔서 명상은 생각에 대한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명상을 하면서 이러저런 생각을 해야 된다. 또는 명상을 하면은 이러저러 생각을 눌러야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명상은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누르는 거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생각이 뭘까요? 생각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깔때기 모양 기억나세요? 우리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 우리의 경험자가 실시간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게 생각입니다. 또는 이미 경험했던 거, 나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또 스토리텔링 하는 거, 그게 생각입니다. 또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내 의도, 계획 이런 걸 하는 거, 그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은 과거 기억에 대한 게를 바탕으로 한 게 있을 수 있고, 미래 행동 의도를 바탕으로 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에 대한 의미 부여,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 지금 세 가지 종류, 뭐 현재에 대한 거, 과거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스토리텔링입니다. 내가 의미 부여하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누가 하죠? 예, 경험자가 합니다. 아니, 경험자는 현재 지금 올라오는 것만 스토리텔링을 한다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올라온,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한다 했을 때 그건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끄집어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경험자의 스토리텔링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요. 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칩시다. 언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 예를 들어 내가 5초 뒤에 팔 뻗어서 이 머그잔을 들어야지. 자, 5초 뒤에 팔 뻗을 거야 라는 생각을 5초 뒤에 하나요? 아니, 그건 5초 뒤에 생각이고, 그 생각, 그 의도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알아두세요. 생각이라는 건 항상 지금 여기서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생각이란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깨달으세요. 네. 과거의 뭐 어떤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나를 괴롭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과거의 기억을 지금 내가 끄집어내서 괴로워하고 있어. 이게 맞는 겁니다. 와, 나 미래 일이 걱정이 돼. 내일 시험이 나를 괴롭혀. 아니, 내일 시험 있다는 생각을 내가 지금 끄집어 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은 100% 예외 없어요. 생각은 100%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괴롭거나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 생각이 싫거나 좋거나, 그래서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다 지금 여기에 문제예요. 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아두세요. 자, 알아뒀죠. 자, 그 다음에 그 생각은 내가 컨트롤, 조정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걸 또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생각은 내가 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자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한다라고, doing,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은 내가 do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나는 물을 마셔요. 예, 물을 마셔. 이건 행위예요. 이거 행위예요.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자, 저는 3초 뒤에 물을 마십니다. 하나, 둘, 셋. 가능해요, 이게. 행동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3초 뒤에 무슨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3초 뒤에 나 무슨 생각해야지 라고 해도, 아, 내가 3초 뒤에 무슨 생각 하기로 했지. 그리고 딴 생각 들어와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생각은 누가 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내 생각은 누가 하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지?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생기는 일이에요.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마치 내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해서 혈액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나요? 아니, 심장 박동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내 뇌가 하는 거고 뭐 여기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의 나는 누굴까요? 예, 여기 나는 셀프죠. 경험자 또는 기억자. 플래닝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하는 게, 아이고, 내가 또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왜 그러지? 나 나쁜 습관 있네. 부정적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고 굳게 결심하면 부정적 생각을 안 하게 되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착각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나 바본가 봐.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지?
나 바본가 봐. 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 자꾸 하네. 나 바본가 봐.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하지? 나 바본가 봐. 라고 자기 탓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걸 내 탓을 해요? 아니. 그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여기 뭐야.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가 꿈틀꿈틀 되거나 심장 박동이 막 이상해졌어요. 그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탓해요? 난 바본가 봐. 내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다니. 난 바본가 봐. 내 내장 운동을 이렇게 막 움직이다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거 왜 안 하죠? 우린 분명히 알아요. 이건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심장 박동에 내가 의도를 갖고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 내장 운동에 내가 의도를 갖고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내 내장 운동이 이상해지거나 심장이 이상하게 뛰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무슨 약 먹어야 되나? 의사 봐야 되나?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자기 탓을 안 한다고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뛰게 하지? 이걸 안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몰고 가요. 나는 바본가 봐. 나는 모자른 사람인가 봐. 그래서 진짜 바보가 되고 모자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전제가 뭐예요? 부정적 생각 정도는 당연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거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걸, 아예 불가능한 걸 당연히 가능한 거라고 착각하고 그 불가능한 걸 못한다고 내가 나를 구박하고 내가 나를 탓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명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명상이 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일이에요? 그런 명상 잘 없잖아요. 뭐 천천히 뛰게 하게 호흡조 이건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 내 심장을 박자 맞춰서 네 박자 맞춰서 아니면 무슨 337 박수처럼 아니면 무슨 대한민국처럼 그런 뭐 북소리에 맞춰서 내 심장을 같이 뛰게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정적 생각이 내가 자꾸 뜰 때 걱정이 우울한 감정이 뭐 분노가 하고 할 때 이건 나한테 지금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나한테 떠오르는구나. 그 명상은 뭘까요? 그걸 알아차리는데 명상의 핵심이 있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그걸 명료하게 휩쓸리지 말고 그 부정적 생각에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그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는군. 지금 또 우울감이 올라오는군. 오랜만이네. 이틀 만인가? 뭐 이런 생각. 알았어. 지금 또 이 불안감이 몰려오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맘때면 불안감이 몰려올 만도 하지.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치 내 뱃속에 꿈틀꿈틀대. 그럼 내 창자가 지금 꿈틀꿈틀대서 이런 느낌이 나네. 그걸 알아차리는 거 할 수 있거든요.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자, 이건 20번 정도 반복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명상이 뭐예요? 알아차림, awareness예요. 그리고 진짜 깊은 알아차림은 뭐예요? 내가 어떤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게 배경자예요. 그래서 경험자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배경자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깊은 알아차림이죠. 그 설명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 10장, 11장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상은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질문으로 가서 부정적인 생각이 운동 내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존투 운동을 하면서 명상을 한다고 그럴 때 부정적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명료하게 바라봐야 돼요. 어떤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뭐 원인 분석하고 해결을 하려고 이걸 막 억누르려고 그런 명상이 깨져요.
어떤 의도를 갖고 이게 불안감이 올라오네.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원인이 뭘까 막 생각하고 그런 게 다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럼 그 스토리텔링 하다가 명상을 못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스토리텔링에 함몰돼서 알아차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명료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 알아차림의 능력이 올라가면 동시에 내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발의 리듬은 어떡하지? 이제 달리기니까 발의 리듬은 어떡하지? 땅바닥에 내 발바닥에 하나씩 닿는 이 느낌은 뭐지? 어떻지? 어제랑 오늘은 어떻게 다르지? 내 팔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내 뺨을 스쳐가는 바람, 여름과 다르네? 가을이 왔나 보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운동도 명상인데, 아니요. 운동을 이용해서 명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명상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명상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명상 동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명상이니까 지금 난 달리기 명상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해야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명상을 안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자, 요게 좀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질문하신 분은 이제부터 존투 운동으로 명상을 할 때는 알아차림의 능력 올리세요. 그러면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은 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건 뭘까요? 네, 운동하면서 내 호흡이 지금 어떻게 되지? 호흡의 느낌? 내 자세의 느낌? 내 발의 느낌? 내 어깨나 골반의 리듬? 내 발이 어떻게 뒤어지나 하는 느낌? 지금 나는 얼마나 숨찬가 하는 느낌? 이런 걸 계속 알아차리고, 무슨 생각이 올라오면, 부정적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군. 담담하게 알아차리고, 또 내 호흡 알아차리고, 또 내 발의 리듬, 손의 감각, 나를 스치는 바람의 느낌, 이런 걸 다 알아차리면서 계속 한다. 그게 명상입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명상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듣는 나의 모습, 강의를 들을 때 나의 기분, 나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걸 하면 강의 들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도 명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와 아울러 또 이제 부가적인 질문 2개만 더 답변하고 오늘 질문과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2개만 더. 하나는 뭐냐면 요거예요. 알아차림으로 내면과 소통되는 것이 인생의 해법의 하나라면, 인생에는 해법이 없죠. 그냥 살아가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 뿐이죠.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 또는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그럼요. 사회적으로 또는 뭐 상식적으로 또는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 당연히 필요하죠. 드는데요. 내면 소통과 사회적 지식의 습득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의 뜻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2가지의 균형을 뭐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질문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내면 소통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내면 소통이 아니라 내면과 소통되는 것, 또는 뭐 내면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식의 습득.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내 내면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게 내면 소통이라고 착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 내면과 소통하는 건 바깥 세상, 사회적 지식, 그거는 말하자면 내면 소통이 아닌 거죠. 외면 소통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 소통과 내 바깥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지식의 외면 소통, 말하자면 사회적 지식, 이 둘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냐, 이런 질문이죠. 이건 뭐냐면 내면 소통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6장 하면서 데이빗 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내면 소통에는 외면 소통의 반대가 아니다. 바로 이거죠. 무슨 사회적 대외적인 소통이 외면 소통이면 그거 반대, 속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통, 그럼 이게 내면 소통이고 바깥과 외면 소통, 그거 아니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럼 그게 뭐죠? 뭐냐면 내면 소통은 모든 종류 소통에서 벌어지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말해서 누구랑 대화를 한다. 그래도 내면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걸 듣고 상대방은 내면 소통으로 그걸 이해하고 이해해서 또 내면 소통으로 할 얘기를 해서 또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또 듣고 저 안에서 내면 소통이 일어나서 그 말을 이해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에서 그게 연설이든 대화든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를 하는 거든 이런 유튜브로 강의를 듣든 아니면 그냥 영화를 보든 뭘 하든 내면 소통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분하면 몸과의 내면 소통, 아까 말씀드린 이 존투 운동하면서 알아차린다. 그런 건 몸과의 내면 소통,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 의미 이런 내면 소통,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어떤 것, 그 본질적인 어떤 거의 1번이 가장 핵심이 능동적 추론 과정이고, 그래서 5장에서 쭉 여러 주 걸쳐 설명을 드렸고, 그 내면 소통에서 벌어지는 그 5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내면 소통의 내면의 의미가 뭐냐? 내향적 펼쳐짐이죠. 예,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게 내면 소통이 아니에요. 내향적 펼쳐짐. 그건 또 뭐냐? 내재적 질서. 그건 또 뭐냐? 생성 질서의 일종. 자, 그럼 지금 내향적 펼쳐짐, 내재적 질서, 생성 질서. 이 말을 처음 듣는 분은 이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향적 펼쳐짐, 내재적 질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내면 소통 책 6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그러면 그때 이 내면의 의미가 그냥 내면과 소통하는 거,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6장을 읽는데 데이빗 봄에 기반한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지난 달이겠죠? 2달 전 정도에 자세하게 여러 차례 여러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그건 자세하게 알아보실 분들은 알아보시고, 자, 난 그런 거 지금 자세한 건 몰라도 돼. 그냥 이거만 답을 해봐. 그럼 답을 해볼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회적 지식을 습득한다 할 때 내면 소통과의 관계, 즉 내면 소통 따로 있고 사회적 지식 습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내면 소통이 필요합니다. 네, 사회적 지식을 습득할래도 내가 책을 읽던 뉴스를 보던 인터넷을 보던 유튜브를 보던 봐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는 과정에서 글을 읽던 영상을 보던 사람 말을 듣던 뭐를 보던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의미 부여하고 그 내 안에서 스토리텔링 만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내면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식 습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내면 소통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회적 지식의 습득과 내면 소통의 관계는 뭐예요? 네,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그게 내면 소통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룬다?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두 가지 균형, 서로 다른 거야, 좀 반대되는 거야지 균형을 이루거나 말거나 하죠. 이건 그게 아니라 하나가, 즉 내면 소통이 사회적 지식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니까요. 그럼 무슨 균형이 필요해요. 내면 소통을 잘해야 사회적 지식 습득도 잘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 아침과 밤에 매일 명상을 하고 있고 점심에는 존투 트레이닝, 이분도 존투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린다면 아이들을 위한 명상 반복 강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어린이, 유아, 어린이, 청소년까지 이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마음 근력 훈련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벌써 출판사에 넘겼어야 됩니다. 근데 또 저의 게으름과 또 욕심으로 인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프레임워크를 다 깨버리고 지금 또 다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 질문에 아이들을 위한 명상 방법, 아이들을 위한 마음고를 훈련 요청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이런 그 기대와 기다림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말씀을 빨리 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애타게 제 원고를 기다리고 있는 출판사의 부장님, 팀장님께 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짜 빨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